정미분 방정식의 시리즈 솔루션과 스페셜 펑션들에 대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확장하는 Extended Power Series Method, 일명 프로베니우스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잘 알려진 베셀 이퀘이션에 적용해서 그 베셀 펑션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파워 시리즈 메소드는 변수 계수 2차 미분 방정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변수 계수들 px, qx가 다 이 x 이퀄 x0에서 넬리틱 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파워 시리즈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퀘이션을 보겠습니다. 이 이퀘이션은 px에 해당되는 것이 x분의 bx입니다. 그리고 qx에 해당되는 것이 x제곱분의 cx입니다. 따라서 이 변수 계수들은 x 이퀄 0에서 어널리틱이 되지를 못합니다. 프로베니우스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bx와 cx 자체는 그 어널리틱이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방법은 파워 시리즈에다가 XR승이라는 것을 곱한 것으로서 우리가 해를 구한다. 이것이 이제 프로베니우스 방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X의 R승을 이제 나타냈는데, 여기 R은 어떤 숫자라도 좋습니다. 실수 또는 헛수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와 유사한 미분 방정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bx와 cx가 다 상수가 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챕터 2에서 공부를 했고, 강의는 2-4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를 우리가 x의 m승으로 가정을 하고, 이것을 대입했을 때 이러한 m에 대한 2차 산술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구해지는 근인 이 m1, m2가 서로 다르면은 이 해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x의 m1승과 x의 m2승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얻어졌죠. 그리고 이제 중근인 경우에는 이제 xm에다가 lnx에 곱한 항하고 xm승 항하고 여기에 두 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얻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소수가 나올 때는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해가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베니우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b와 이제 c가 이제 다 x의 이제 함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x제곱 y 2차 미분 곱하기 bx, 그 다음에 xy 1차 미분, 그 다음에 cxy 이퀄 0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bx와 cx가 어널리틱이기 때문에 각자 파워 시리즈로 우리가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해로서 우리가 yx를 이렇게 Extended Power 시리즈로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a0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a0가 0이 되면은 이 r의 값을 바꾸어서 첫 번째 시작하는 항의 상수가 0이 아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yx, 이 Extended Power 시리즈를 이제 이 원 미분 방정식에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는데 그 각 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x제곱 y 2차 미분에 여기에 해당되는 항은 이 시리즈를 우리가 대입해서
전개해 보면은 x의 r승이 이제 공통항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한 이제 그 x의 그 파워 시리즈가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항 하나하나가 자세히 나오는지를 공부할 때 꼭 확인해 보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bx, xy 다시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bx를 우리가 이렇게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두 개의 파워 시리즈의 이제 곱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cxy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파워 시리즈와 cx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이제 곱으로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우리가 수식을 이제 이 방정식에다가 이제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수가 동일한 항들을 정리합니다. 제일 낮은 차수가 이제 x의 r승이 되죠. 그러면 xr승에 대한 항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해보면은 r-1 플러스 b0, r 플러스 c0, 여기에 이제 a0를 곱한 것이 0이 돼야 된다.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a0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r에 대한 2차 산술 방정식으로 얻어집니다. xr 플러스 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xr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계속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xr승 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r에 대한 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디시얼 이퀘이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r은 두 가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근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그 방정식의 그 해를 이제 구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상세히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과정은 어펜딕스 부록 4, 우리 교과서 부록 4에 A67페이지부터 A69페이지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보통 그 2차 산술 방정식에 우리가 근을 가지고 얘기할 때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중근, 그리고 복소수,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로베니우스 방법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약간 다릅니다. 첫째는 서로 다른 근인데 근의 차이가, 근이 이제 R1, R2니까 차이가 정수가 아닌 경우, 그리고 중근이 나오는 경우, 근의 차이가 정수인 경우,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근이 나오는데 근의 차이가 정수가 아닌 경우, 그리고 중근인 경우, 그리고 차이가 정수인 경우, 그러니까 복소수가 나오게 되면 케이스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타나는 해의 형태가 이제 두 가지 이제 독립적인 그 파워, 익스텐디드 파워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데, Y1 하나의 해는 그 해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도 이 R1과 R2가 차이가 정수가 아니라면은 그냥 이제 Y1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해서 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루트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일라-쿠어시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하나의 해가 이렇게 이제 익스텐디드 파워 시리즈로 우리가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해는 그 첫 번째 해에다가 lnx를 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베니우스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해는 x의 r승하고 이 시리즈가 더해진 것으로서 이 더블 루트인 경우에는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두 해가 서로 이제 차이가 그 정수만큼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해는 그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1을 R2보다 크다고 이제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는 이 첫 번째 해에다가 lnx를 곱한 것하고 그 다음에 R2로부터 이제 전개되는 그 파워 시리즈의 합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K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x의 항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세한 것은 우리가 실제 그 방정식을 풀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셀의 방정식입니다. 베셀이라는 분은 18세기에서 19세기를 걸쳐서 하신 이제 독일의 그 전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우리 교과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10절 그 circular membrane의 vibration, 이게 즉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예는 그 북입니다. 북이 이제 그 동그랗게 원형으로 생겼고 그 원형에 그 이제 그 북의 그 면이 이제 거기에 돼 있는데 그 북을 치면은 그 북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진동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동을 하는가,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베셀 이퀘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말고도 원통형 좌표 문제, 이것은 공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실린드리컬 코어디네이트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 때 이 베셀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셀 이퀘이션의 해를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셀의 이퀘이션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x분의 1 해서 ax가 1입니다. 그 다음에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누제곱, 이렇게 해서 bx는 x제곱 마이너스 누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계수 y 1차 미분에 대한 계수, 그리고 y에 대한 계수들은 이게 x 이퀄 0에서 어널리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셀의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Extended Power 시리즈를 대입해서 그 해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x를 xr로 시작하는, x의 r승으로 시작하는 이제 파워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이것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다시피 x제곱 y의 2차 미분항 이렇게 이제 쭉 전개가 돼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y 다시의 항 이렇게 이제 쭉 전개가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누제곱, x제곱 항부터 보겠습니다. x제곱 y는 xr승하고 거기다가 x제곱, 그러니까 r 플러스 2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파워 시리즈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우제곱, 이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 누라고 그럽니다. 누제곱 y는 마이너스 누제곱하고 x의 r승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파워 시리즈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x의 r승 항을 다 모아봅니다. 다 모아보면은 여기서는 r-1 곱하기에다가 a0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RA0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R 플러스 2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누 제곱 A0가 이제 XR 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X의 R승항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게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디셜 이퀘이션이 바로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R 제곱 마이너스 누 제곱이 되고, 이것은 R 마이너스 누, R 플러스 누의 이제 곱으로 나타나게 돼,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 인디셜 이퀘이션의 이제 이 근은 R이 누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누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베셀 이퀘이션에서 누는 항상 0보다 크다고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1 빼기 R2, R1이 R2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R1이 여기서 흑은은 없습니다. R1 빼기 R2를 이제 하면은 이 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 여기서 이제 이 누가 정수이거나 또는 2분의 1씩 되는 2분의 1, 1과 2분의 1, 2과 2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 누가 이런 값을 가질 때는 해당 사항이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프로베니우스 메소드에서 이제 적용되는 그 케이스가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1 빼기 R2 이 누가 정수가 돼 버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정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중근은 누가 0이 되면은 이제 중근의 경우가 됩니다. 이제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1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서로 근이 다르면서, 그러니까 서로 근이 다르면서 근의 차이가 인티저가 아닌 경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즉 누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봤던 프로베니우스 방법의 세 가지 경우가 다 생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의 R 플러스 1승항을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는, XR하고 그 다음에 X, 요 항이 이제 R 플러스 1승항이니까 이것은 R 플러스 1, RA1, 여기서는 이제 요 항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항이 R 플러스 1, A1, X 요 항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여기는 아직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R 플러스 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기에서는 A1 마이너스 누 제곱 요것이 이제 R 플러스 1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R 플러스 1 R 더하기 R 플러스 1 마이너스 누 제곱 해서 이게 이제 A1이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구했던 게 뭐냐면은 R이 누 아니면은 마이너스 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R이 누를 대입하게 되면은 2누 플러스 1이 되고, 결국은 여기서 이 R 플러스 1 항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은 A1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X, R승 A0의 값은 우리가 이제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어떤 값을 이제 줘도 되는데, A1은 반드시 0이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X의 R 플러스 2항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이제 치수가 이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m을 이제 2, 3, 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 플러스 2,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am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다 골라내면은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한 다음에 R 누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대입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am은, 마이너스 am-2. 요 개수가 이제 분자에 있고, 분모에는 m하고 m 플러스 2 누가 곱해진 게 이제 분모에 있는 요런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이제 얻어집니다. 그래서 두 단계씩 이제 건너뛰는 그 개수 간의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1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이 홀수의 모든 항들은 이제 0이 되어 버립니다. 이 베셀 이퀘이션의 솔루션에서 모든 홀수 항들은 지금 0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짝수 항들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수이니까 m은 이제 짝수가 되니까 m을 우리가 2L이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쭉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A, 2L 이거는 m이죠. m-2, 2L-2는 여기에 요걸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면은 2제곱 L하고 누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해서 요 항과 A, 2L-2 항과 A, 2L 항 간의 관계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값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았는데, 만일 누가 이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즉 n이 정수인 경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A0를 특별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A0 첫 번째 그 개수는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얻어지는 개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뭐 별로 일목요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0를 2n 2의 n승 n 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그 n 값에 대해서 누가 이제 n 값에 대해서 이제 A0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면은 n이 0일 때는 A0가 1이고 n이 1일 때는 A0가 2분의 1, n이 2일 때는 8분의 1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2l-2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A2L이 얻어진다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쭉 전개를 하게 되면은 A2L은 L은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L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이제 개수들을 우리가 다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함수 JNX라고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서 각 n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n이 0인 경우 J0X라고 표현하고 이 JNX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second kind가 있는 거죠. second kind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셀 펑션의 해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쉬운 우리가 n이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면 정수가 0인 경우 이거 충분히 나오는데 첫 번째 해는 우리가 그냥 extended power 시리즈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J0X는 우리가 여기 대입해서 한 항 한 항씩 우리가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결과는 사실은 이제 베셀에서 메이플에서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J1X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들
이 n을 우리가 이제 쭉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잠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베셀 펑션의 그 중요한 성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베셀 펑션에 대해서 그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는 공부를 합니다. 베셀 펑션도 굉장히 많은 그 성질들이, 중요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인 오소고날리티 오브 베셀 펑션,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n이 인티저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베셀 펑션의 이 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베셀 펑션의 모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이플로서 베셀 펑션의 그 거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이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셀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베셀 펑션이죠. dbq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누제곱인데 그 누를 우리가 지금 현재 n제곱 n으로 이제 두었습니다. 누를 n이라고 두고 이제 솔브를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요 언더스코어 C1은 이제 임의상수입니다. 임의상수 C1, C2가 있고 여기에 해를 얘는 이 메이플은 베셀 J라고 그러고 하나는 베셀 Y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베셀 J0 여기 봤던 그 베셀 J0를 우리가 여기에 메이플에서는 J 해놓고 0 그 다음에 X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은 시리즈로서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4분의 1 X제곱 64분의 1 X4승 그 다음 5다 X의 6승이라는 것은 이 뒤로서 여기서 이제 생략한 것이 X 6승부터 생략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전개가 되죠.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1-4분의 1 x 64분의 x 4승. 그럼 하이 오단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메이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셀 J1 1차는 2분의 1 x 이것도 이제 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다를 이거를 좀 길게 보고 싶다. x에 뭐 한 20승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다 이건 대문자 O 같아가고 오다를 해놓고 이꼴 우리가 20이다 이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K를 하면 중간에 명령을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죠. 거기서 우리가 베셀 이걸 이제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되니까 카피를 해서 해보면은 자 이제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말 없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오다를 6승까지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다를 20까지는 내가 보고 싶다 해서 이걸 전개를 하면은 이제 18차선 한까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제 개수가 이제 x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렴이 꽤 빠른 이제 그 시리즈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롯들을 하는데 J0하고 J1하고 J2 이것을 x값 0에서 20까지로 해서 한번 이 플라트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1부터 시작하는 게 J0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로로 시작하고 이게 이제 오실레이션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폭이 이제 사인 코사인은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진폭의 감소가 없는데 이것은 꼭 그 댐프드 오실레이션처럼 가면서 이제 진폭이 감소하는 형태의 오실레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이제 커브 2라는 게 뱃셀 1입니다. J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녹색 파트가 이제 J2. 그 다음 뭐 J3, J4, J5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보겠다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3 하고 그 다음에 4 하고 그 다음에 5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뱃셀 우리가 차수에 따른 우리가 그래프들 또 이걸 좀 더 느리겠다 구간을 늘려서 보겠다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진동해서 이제 진폭이 점점 줄어가는 모양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간을 줄이겠다면 이렇게 해도 이건 너무 줄였구만. 20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이플로서 이 함수의 거동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뱃셀 Y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0 해놓고 그 다음에 1 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뱃셀 펑션들은 이렇게 항상 이 0x축을 이걸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뱃셀의 제로라고 해서 뱃셀 펑션에 이제 근이 해당되는 거죠. 그 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뱃셀 제로라는 이 펑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뱃셀의 제로가 워낙 이제 이 근의 값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메이플에는 이 펑션이 따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발프라는 게 Evaluation Floating Point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나타내 달라 그 말이거든요.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2.4 이거 무리수들입니다. 2.4048이고 두 번째 요 근이 요게 해당되는 걸 거고 빨간 줄 커브 1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이 5.52 세 번째 근이 8.65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1.91 14.93 해서 이게 무한히 이제 근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벨프를 안 쓰고 요게 0 대신에 0.0 사실 같은 뜻인데 0.0을 주게 되면 지가 이제 다 실수로 그러니까 부동 소수점으로 제가 계산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요 뱃셀 펑션 J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근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요게 이제 이거죠. 첫 번째 근은 물론 0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가 3.83 그 다음에 7.01 10.173 그 다음에 13. 얼마 그 다음에 16. 얼마 이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근들을 우리가 이 펑션을 쓰게 되면 이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제 곧 자명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메이플에서 봤다시피 이제 우리가 뱃셀 펑션의 이제 제로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로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뱃셀 펑션이 오실레이션 해가면서 자꾸 진폭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이 무한대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JN 그 N의 X의 이제 근을 이제 첫 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서 N의 N,1, N,2 이렇게 해서 이제 근이 무한대계가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R을 우리가 두겠습니다. R. 우리가 이제 이거는 실제 이 뱃셀 펑션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때 이 R은 흔히 그 드럼이나 또는 실린더의 반지름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를 우리가 R로 나눈 걸 갖다가
KNM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알파 NM을 R로 나눈 걸 KNM으로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JNX인데 여기에 X에다가 KNM을 곱한 것하고 X에다가 KNL, 그러니까 같은 시리즈의 제로인데 서로 다른 근을 이제 R로 나눈 게 되죠. 서로 다른 근을, 같은 N인데 JN 같은 제로, 이제 제로들인데 그게 서로 다른, 예를 들면 알파 N1을 R로 나눈 거하고 알파 N2를 R로 나눈 걸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면은 KN1이 되고 KN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곱하기를 해서 만들어진 요 함수하고 요 함수는 오소곤할하다. 이제 좀 복잡하죠. 이제 0과 수학적으로 표현은 x가 0보다 크고 r보다 적은 범위에서 이러한 웨이트 펑션 x에 대해서 오소곤할하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적으면 제일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오소고날리티를 말하기 위해서는 인너 프로덕트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된 인너 프로덕트는 뭐냐 하면은 HG에 대한 인너 프로덕트라고 합시다. X 0에서 R까지 적분하는데 X하고 HX, GX 이 콤마입니다. 서로 곱해진 겁니다. HX와 GX를 곱한 것을 다시 X로 곱해서 0에서 R까지 적분한 것을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인너 프로덕트의 이제 정의입니다. 여기 콤마 이건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오소곤할하다는 게 뭐냐면은 0에서 R, X, JN, KN, MX, JN, KNL, X, DX가 0이다. M과 L이 같지 않을 때는 0이다. 그럼 M과 L이 같을 때는 그럼 이제 0이 아닌 거죠. 이제 같은 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시간에는 Extended Power Series 메소드인 프로베니우스 메소드가 어떤 방법인가, 그리고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를 우리가 적용했을 때 어떤 해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증명 없이 우리가 결론만 살펴봤고, 그리고 그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를 베셀 펑션에 적용해서 그 베셀 펑션인 경우에도 n이 정수인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첫 번째 해, 우리가 두 번째 해는 아직 이제 베셀 이퀘이션도 2000미분 방정식이니까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우리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해를 우리가 몇 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가 되는 누가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봤고, 그리고 그 베셀 펑션 간에 성립하는 오소고날리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이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